윈도우즈 G 드디어 떴어. GSC 쪽에서 해주세요. 제 쪽에서 하면 버벅거려서 죽어버릴 거예요. 지금 프리젠테이션이 안 떠. 네? 네, 나중에 적당히 편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효진 씨도 듣고 계시겠지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30분 정도 그 사내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그 정보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한 결과물은 특별히 그 회사 안에 비밀 뭐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외부에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서로 질의응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녹화를 해서 외부에 올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참고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과내를 위한 AI라는 자료 가지고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발표를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문과 안에는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나를 핑계로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겸사겸사 문과 아내를 위해서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기왕이면 시간 들이는 김에 이걸로 돈을 벌면 좋겠다 해서 아주 꽤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사람들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분 정도 저희가 총 원래 자료는 3시간 분량인데 아마 전체를 한 4번 정도 4번 내지 6번 정도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여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끼어들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세미나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웹상에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이고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서 다 이것과 관련된 지식은 얼마든지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신경망이 무엇이고 여기서 신경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경망, 생물의 신경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하는 인공신경망, 그리고 AI를 어디다 응용하고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그 전에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경영교수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1년 동안 OS 강의를 했었는데 얘들아 OS를 배우면 OS 하나 만들어 봐야지 하고 OS를 만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아주 재밌어 하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학생들 반응이 극과 극을 갈리는 1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하겠다고 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었고 현재 한컴위드라는 회사 예전에는 소프트프롬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과장이었고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고 현재 TSN랩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세니소프트라는 회사 기술이사로 잠깐 있었다가 그룹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기술이사였고 강동공장이라는 회사의 기술이사를 했었습니다. 신경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게 그 사람의 신경망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경이라는 것은 결국 센서로부터 그냥 컴퓨터 용어로 하면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전달을 받아서 그거를 뇌까지 전달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생물에서 신경망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눈의 구조를 보면 사람의 눈의 구조인데 이게 RGB 카메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뭔가 사물을 보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망막에 상이라는 형태로 맺히게 되고 망막에 맺히는 상은
망막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면 거기에 신경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밀집된 신경들이 어떤 거는 빨간색만 인식하고 어떤 거는 파란색만 인식하고 어떤 거는 녹색만 인식하고 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RGB 카메라 하면은 R, G, B 세 가지 색에 대해서 따로따로 인식하는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RGB라는 세 가지 색상을 별도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명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동작하는 거를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특이한 신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센싱하는 신경들이 쭉 분포되어 있고 이것들이 한 10겹 정도로 겹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라고 하면 RGB 카메라랑 동일하진 않지만 RGB 카메라 잠시만요. 그 RGB 카메라와 굉장히 유사한 게 사람의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사람의 망막에 맺히는 거를 쫙 펼치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어져서 보이는 거죠. 뒤집어져서 보이는데 물론 사람의 눈은 이렇게 네모반듯한 A4 용지처럼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모양이겠죠. 그런데 RGB 저희가 보통 컴퓨터에서는 네모나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네모나게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점 단위로 색깔을 다 인식하고 이것들이 이어져서 뭐 최소한 10단계 이상의 단계를 거쳐서 사람의 뇌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부터 시작해서 사실 사물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를 보면 이게 그 파형이잖아요. 파형은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각각 구분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 귀로 신호가 전달될 때는 이것이 뭉쳐져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파형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파형인데 그 안에서 특정한 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귀가 어떤 영역은 저음만 듣고 어떤 영역은 뭐 고음만 듣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어, 그 이쪽 분야에서는 벨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 동안 어떠한 영역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신호가 전달되는가 이거를 뽑아내거든요. 근데 우리 귀에는 이미 그 기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팽이 기관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뒤에 안 나오는구나. 달팽이관이 어떤 식이냐면 음파가 전달이 되면 어, 이제 저주파부터 시작해서 고주파까지 그 신호를 나눠서 감지를 해요. 그래서 저주파를 들으면 저주파에만 반응을 하는 신경 신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고주파에만 반응하는 신경 신호가 따로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 아주 높은 음 있잖아요. 그 높은 음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주파를 인식하는 신호가 어떤 이유로든 망가졌거나 또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소리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정밀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신경이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신경들이 촘촘하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귀가 이렇고요. 그리고 실제 AI에서 신호를 인식할 때도 생물이 신호를 인식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신호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제시 저희가 11시 정확하게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끝낼 거니까 나가기 전에 꼭 끝내는 걸 보고 가세요. 이게 신경 한 다발인데 수상돌기 뭐 핵 그다음에 뭐 이걸 뭐라고 하지 미엘린 수초 뭐 이렇게 쭉 축상발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 보면은 저희 생물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수상돌기가 하는 건 뭐냐면 전에 있던 신경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서 신호를 받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뭔가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있는 신호 하나하나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해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하면 수상돌기에서 거기 있는 신호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입력을 받을 때 신호 하나가 뭐 하나랑 연결된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 신호를 입력을 받고 이 가운데 있는 핵이 해주는 건 뭐냐면 신호를 합산을 해요. 그래서 신호가 낮은 신호일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신호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까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 군데에서 강한 신호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신호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간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만 트리거링 되는 그런 함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앞단에 있는 신호들이 하는 그 축삭 돌기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신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 군데에서 오는 신호들을 받아서 더해준 다음에 특정한 조건을 넘기면은 여기는 핵이라는 녀석이 발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신호를 그 다음 단계로 전달을 하는 거고 또 축삭 말단이라는 애가 그 다음 이제 수백에서 수천 개로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신경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뇌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호 전달 체계가 이렇게 생겼고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쥐가 되기도 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뇌의 구조를 아무리 뜯어봐도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냥 집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AI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신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된 학문이 AI인 거고요. 그런데 이쪽이 그 축성활단에서 신경을 그 전달받고 전달을 할 때 보면은 얘네들이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냅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정하게 거리가 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가까우면 신호가 강하게 전달이 되고 이 거리가 멀면 신호가 약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신호가 똑같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누구랑 누구는 멀고 누구랑 누구는 가깝고 이거를 지금은 거의 관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사람의 현재의 기술로는 관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측해낼 수 있으니까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관측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신경과 신경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떼고 있는지 이것도 관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뇌를 복제한다. 이거는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한 해에 있어서 사람의 뇌를 복제하는 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 산티에고라는 스페인 신경학자인데 비둘기의 손해를 이렇게 해부를 했대요. 해부를 하면 결국 저희가 컴퓨터공학에서 얘기하는 트리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할 때는 이렇습니다. 신경에서 그 전에 있는 신경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막 전달을 해도, 그러니까 그 뭔가 신호를 보내도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넘기지 않으면 신호를 그 다음 단계로 전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넘기면은 얘를 피크를 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신경 신호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컴퓨터 그냥 수학용어로 하면 리니어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하다는 거는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가 들어온 만큼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래시 홀드가 있기 때문에 신경 신호가 어느 정도 모이기 전까지는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마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AI 쪽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냐에 따라서 신경이 다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서 입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받을 때 얘네들 간의 거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모으고 그 다음 단계로 전달해요. 이것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신경과 신경이 누구랑 누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아키텍처라고 할 거고요.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AI에서 그냥 흔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AI 아키텍처다 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CNN, 뭐 LSTM, 뭐 GAN, 뭐 이런 것들이 AI 아키텍처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간에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는 어, 이, 이 거리는 그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거리를 저희가 웨이트라고도 부르고 파라미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웨이트라는 건 뭐냐면 전에 있던 신호를 그 다음 단계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반영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n분의 1만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 강도, 전달하는 강도를 설정하는 것을 웨이트라고 하고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연결되는 구조, 아키텍처,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거리, 웨이트 또는 파라미터. 이거는 AI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고요. 모든 AI 모델은 아키텍처와 파라미터 두 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5분만 더 하고 5분 동안 질의응답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간단한 수학 모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뭐 X1, X2, X3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과 신경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라고 해서 W1부터 W6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0이다 하면은 얘는 그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떨어지는 거고, 웨이트가 1이다 하면은 이 X로부터 오는 신호가 온전히 전달이 되겠죠. 웨이트가 0.5다 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있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는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신호들이 모이면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넘겼을 때만 그 다음 단계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F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단계로 전달해주는 값을 저희가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Y equal F라는 함수를 거치는 거죠. 그 안에 W1 곱하기 X1 해줘야지 이제 이게 X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합산이에요. 더하기 해서 합산해주고 이렇게 더하기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저희 중학교 시간에 배웠던 서메이션을 쓸 수가 있잖아요. 시그마라고도 하고. 그래서 F라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서메이션 해준 다음에 W 곱하기 X, WI 곱하기 X 하면은 신경 하나를 수학 모델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경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하지만 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쭉쭉 뽑아서 수학 모델로 만들면 신경 하나가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수학 모델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이 인공신경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저희가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엠니스트는 뭐냐면은 사람의 손글씨예요. 그래서 얘를 가로가 28, 세로가 28 정도 크기의 데이터셋을 모아놓은 게 엠니스트 데이터셋이에요. 이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사람의 손글씨를 보고 야 얘는 숫자 0이야, 얘는 7이야, 얘는 9야 이거를 인식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글씨를 쓴 거를 모아놓다 보니까 글씨가 뭐 완전 엉망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 제 눈엔 얘가 4로 안 보여요. 얘는 대문자 A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개 중에 요런 거 있죠. 얘는 5인치, 8인치 약간 애매모호해요. 근데 8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8이랑 비슷한 5가 있죠. 얘 8일 것 같아. 왠지 선 하나 빠지면 8이잖아요. 네,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눈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얘를 28 곱하기 28이니까 대략 700개의 픽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700개 정도 되는 픽셀을 인공신경망에 입력으로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결돼서 제일 마지막에 0부터 9에 대응되는 신경세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가장 신호가 세면 얘는 숫자 0.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신호가 세면 얘는 숫자 9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0을 인식을 시키면은 첫 번째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제 9라는 숫자를 인식했을 때 인식하면 제일 마지막 것이 활발하게 이제 반응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전체 요 신경의 구조 있잖아요. 얘를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얘네들 사이사이에 웨이트 값이 존재해요. 어느 신호를 그 다음 단계로 얼마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웨이트입니다. 이 웨이트 값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요거를 이 신경망을 넣고 학습을 시켜서 돌리면 몇 퍼센트의 정확도 정도로 이 신경망이 판별을 해낼까요? 참고로 이 신경망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신경망, 인공신경망 구조 중에서 제일 단순한 구조거든요. 정말 단순한 구조인데 몇 퍼센트 확률로 사람의 손글씨를 적중을 할까요? 제가 마이크를 다 꺼놨는데 마이크 켜주시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찍어보세요. 몇 퍼센트 확률인지. 그렇죠. 인풋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0부터 9를 무조건 보여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 확률을 맞출 거예요. 한번 찍어봐요. 일단 무조건 0이라고 찍어도 10% 확률은 나오죠. 무조건 하나로 찍어도 60%? 아름 씨는요? 98%. 98%? 그 어디서 보고 베낀 거 아니야?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정답에 근접을 했어요. 그 GS의 60%는 인공신경망 쓰기 전에 60%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의 인공신경망을 쓰면은 아무리 대충 해도 80은 나와요. 발로 코딩해도 80은 나와. 최근 기술로는요. 그래서 요게 한 80%짜리고요. 98%도 맞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 이제 보통 시그모이드라든지 렐로 같은 걸 사용을 하거든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컨볼루션으로 바꾸게 되면 98%까지 성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아주 단순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주를 잡았으면은 이 사이에 웨이트 값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통 AI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직감에 의존해서 구조를 잡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연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뇌를 해부해보기도 하고 이 구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다 수학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결국은 인공신경망은 전부 다 수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시작은 생물학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에 있는 각종 이론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차피 우연이라면 그 생물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나도 진화를 시킬 거야 해서 구조 자체를 머신에 집어넣고 그냥 생성하는 그런 학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진화론 관점에서 만들었다 버렸다 하면서 구조를 찾아나가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구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구조가 기껏해야 10몇 개 정도 될 때는 사람의 손으로 전부 다 계산을 했었어요.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구조가 복잡해지면 사람의 손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미분을 해서 미분을 점진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방식은 미분이고 그 전만 하더라도 무작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선형적으로 감으로 일정 부분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별의별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도 통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뒤로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